맨 먼저 잉글래시나 앱티카라는 브랜드, 앱티카라는 상품 이름이죠. 잉글래시나라는 브랜드고, 이거는 부가부의 폭스5고요. 이거는 스토케 익스플로러 X, 이거는 실버크로스의 리프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이스터의 오이스터3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럭스형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신생아 유모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유모차는 아이가 목을 가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척추도 힘을 못 받고,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누워 있겠죠. 신생아 때는 누워 있는 아이들한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디럭스형 유모차 중에는 배시넷형이라고 침대처럼 일자형으로 누워 있는 형이 있어요. 그런 배시넷형을 제공하는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보통 한 6개월까지 배시넷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시넷을 한번 갖다 주세요. 뒤에 있는 배시넷을 신생아한테 태우면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배시넷을 왜 6개월까지밖에 못 쓰냐면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뒤집고 앉기 시작해요. 잡고 일어나고. 그러면 낮은 침대 높이에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이가 낙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시트형은 안전벨트가 있거든요.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배시넷형이에요. 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게 배시넷형 유모차인데, 보시면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침대예요. 그냥 침대 같은 쿠션이에요. 벨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신생아한테 적합한, 아이가 누워서 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그래서 배시넷형을 하면 보통 집에서, 거실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30일도 안 됐어요. 완전 신생아예요. 그럼 웬만하면 좀 겁나잖아요. 데리고 나가기가. 집에서 편안하게 유모차를 길들이는 거죠. 거실에서 처음에. 사자마자는 다 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크면 밀고 나가서 날씨 좋은 날에 외출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시넷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잡고 일어나고 막 앉으려고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시트형 유모차들로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사용하시는 거고, 시트형 유모차를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22km까지 보통 써요. 22km까지. 그러니까 22km면 아이들이 유모차 이제 그만 탈래요 할 때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디럭스형 유모차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라면 어린이가 돼서 6살, 7살에 가기 전에 한 3살, 4살 되면 높아요. 포지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되는 거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유모차를 엄마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절충형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휴대용으로 갈아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디럭스형의 장점은 신생아한테 유리하도록 쿠션이 잘 되어 있고,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커요.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높아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굴곡이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는 곳에서 아이의 뇌와 척추가 다 형성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상태인데, 아주 작은 휴대용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아이가 모든 지면에 요철 같은 거를 다 몸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다. 신생아한테는 이렇게 크고 디럭스형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디럭스형은 그럼 단점은 없느냐? 디럭스형은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크다는 거. 엄마들이 이동하기, 엄마 혼자 하기에는 좀 많이 큰 편이다. 크고 약간 무겁다. 그리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에 넣는데 부피가 좀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차에 보면 유모차 한 대만 넣으려고 하면 작은 소형차 다 들어가요. 제가 다 넣어봤어요. 다 들어가는데 아이들 기저귀 가방에다가
또 뭐 배낭에다 백팩에다가 많잖아요. 어디 이동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지나면은 돌 정도 되고 지나면 빨리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디럭스형은 집에서 엄마가 근처에서 나들이 할 때 많이 쓰고, 또 아빠 뭐 이동할 때, 뭐 옮길 때 많이 쓰고요. 정말 엄마가 들고 내렸다 들고 타고 할 때는 휴대용이 나중에는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12개월 전에는 디럭스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보고요. 한번 그러면 이쪽부터 쭉 제가 폴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폴딩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폴딩하는 그 방법이 쉬운지 어려운지. 자, 이 제품은 잉글리시나 앱티카라는 제품이고요. 좌우에 손잡이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키 높이에 따라서 내릴 수 있고요. 폴딩을 할 때 뒷바퀴를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밀러가거나 굴러가거나 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등받이를 최대한 펴서 폴딩을 해야 돼요. 이 제품은. 그래서 밑에 보면 발받침 밑에 보면 1, 2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1번을 누르고 2번을 당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누르고 2번을 당겼을 때 이렇게 디럭스형 치고는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폴딩이 돼요. 그렇지만 부피는 좀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부가부 폭스5인데요. 이렇게 캐노피를 접었다 폈다 하시고요. 발받침도 늘렸다가 가능하시고요. 프레임도 두껍고 바퀴도 두껍고 이런 제품들 대부분 다 서스펜션이 잘 돼 있어요. 좋죠? 네, 아이가 쿠션을 잘 받아줄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마주보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디럭스형은 필수예요. 마주보기, 앞보기가 다 되는 거. 이유는 신생아가 엄마를 계속 봐야지, 또 신생아가 아이가 엄마를 안 보더라도 엄마는 아이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주보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이를 신생아 때는 자주 케어를 해줘야 돼요. 뭐 방금 분유를 먹은 걸 토했는지, 땀이 많이 나는지, 뭐 불편한지 자주 만져야 되는데, 자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곳에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가 허리가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럭스형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제품도 역시 폴딩을 할 때 시트를 핸들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뒷바퀴를 고정시켜 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네, 역시 두 제품 모두 폴딩이 가능하지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부피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시트도 분리해서 따로 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적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스토케예요. 익스플로리 X인데 스토케는 핸들을 내렸다 올렸다 다 가능하시고, 이 제품은 폴딩을 할 때 시트를 분리를 하고 폴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리를 할 때 마주보기 상태로 있을 때는 요 발받침 때문에 시트가 안 빠져요. 그래서 발받침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핸들 사이로. 그래서 이거를 빼야 돼요. 그러면 빠지겠죠.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시트를 좌우에 잡고 여기 잡고 레버를 잡으면 빠져요. 그래서 시트를 따로 이렇게 두시고 바퀴를 고정한 상태에서 내리면 이 뒤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폴딩이 돼요. 네. 이렇게 폴딩이 된 상태에서 눕히거나 아니면 핸들을 더 접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부피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부피는 장단점이 있죠. 그 대신 스토케의 장점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높으니까 아이 케어가 잘 되고 시트 포지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예요. 리프라고 하는 제품인데, 실버크로스는 우리가 듄 들어보셨나요? 절충형 유모차 실버크로스 듄이 판매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디럭스화 해가지고
디럭스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리프라고 하는 제품이고 핸들이 폴딩할 때 닿았는데 듄의 그런 단점을 극복을 한 게 리프라고 보시면 되세요. 바퀴도 더 두꺼워졌고요. 리프 실버크로스의 장점은 핸들을 잡고 올라가도 거의 버틴다. 잘 안 뒤집어진다. 직결된 서스펜션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폴딩할 때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시트를 뒤에 레버 한번 누르고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디럭스형은 크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데 그 중에 실버크로스 리프는 절충형처럼 접혀져요. 예, 좀 더 작게 접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거죠. 딸깍 소리 나는 거야. 네, 무게는 다 10kg 넘어갑니다. 네,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요. 왜냐? 아이를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서스펜션 무게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이 제품은 오이스터 3입니다. 오이스터 제품이고 핸들링이 되게 부드러운 제품이죠. 자, 앞보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엉덩이 시트 밑에 보면 이렇게 시트를 분리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찾은 고객도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네, 설명을 못 들으신 거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면 마주보기 상태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요. 캐노피를 지금 확장해 놓은 상태라서 캐노피를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뒤에 있는 레버를 잡고 폴딩을 하는데요. 폴딩할 때 두 발받침하고 시트를 포갠 다음에 앞바퀴 쪽으로 이렇게, 이 제품은 폴딩을 할 때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다. 뒷바퀴 쪽으로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폴딩할 때 뒤에가 닿으니까 오이스터 3는 접을 때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뒷바퀴 또 고정시켜 놓고요. 핸들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권총 모양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당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핸들이 들리고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고 올리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가 프레임에 닿게끔 당겨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편하게 이것도 셀프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움직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컵 홀더입니다. 컵 홀더. 이렇게까지 이제 폴딩을 해봤습니다. 폴딩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작나요? 어떤 게 제일 작아요? 오이스터. 오이스터가 좀 많이 슬림하죠. 슬림하고 작죠. 네, 작고, 여기 있는 제품부터 스토케부터, 그 다음에 부가부하고 잉글래시나는 좀 부피가 나가요. 부피가 나간 만큼 시트가, 이거는 신생아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신생아 전용 시트와 일반 절충형 시트를 디럭스형에 넣은 거를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신생아 전용 시트는 이렇게 제가 앞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가 척추에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모를 정도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생아 시트를 넣었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트를 180도 눕혔죠. 이렇게 평평하게 눕혔지만 아이 상태는 엉덩이가 내려가 있고 머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무중력? 뭐 이런 느낌처럼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힘이 덜 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를 잘 받아주는 위치에서 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신생아 전용 디럭스형 시트고요. 방금 말한 오이스터 3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시트 자체는 보시면 이렇게 그냥 평평한 시트죠. 완전 다르죠. 예, 보통 대부분의 절충형 시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점은 폴딩이 잘 되고 슬림하고 가볍다라는 거고, 단점은 신생아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저런 카시트 시트에 비해서는 좀 아이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는 다 누구나 6개월까지를 보니까 그 시기 때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저렴한 제품들은 이런 배신햇이 없어요. 근데 좀 고가의 제품들은 배신햇을 같이 포함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신생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리프도 펴보면, 리프는 오른쪽에 락이 걸려 있죠. 락을 엄지로 풀고 당겨주면 올라가고요. 등받이 시트만 올려주면 언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묵직한 만큼 또 안정성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스토케 같은 경우는 발받침을 뺐잖아요. 발받침을 다시 끼일 때 일단은 시트를 따로 분리를 해 놓고요. 핸들을 올리신 다음에 레버를 잡고 뒷바퀴를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핸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핸들 높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레버를 통해 가지고 시트 높이도 올렸다 내렸다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레버를 잡고 여기 원 모양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끼우면 되세요. 그리고 발받침을 잡고 밑에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언폴딩이 완료가 됐고요. 부가부도 언폴딩을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잉글래시는 앱티카인데, 이거는 폴딩이 편했던 것처럼 언폴딩도 편해요. 언폴딩도 오른쪽에 레버를 잡고 그냥 핸들만 잡고 당기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네, 핸들만 잡고 당기시면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럭스형 유모차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22kg까지 태울 수가 있는데, 비교적 부피가 많이 나가는 대신 아이들한테 이제 편안함, 주행감을 준다. 그다음 배신햇도 포함되어 있어서 신생아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럭스형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